토크합니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성목 서민금융연구 원장 겸 FPSB 부회장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래 화요일에 남자신데 오늘도 또 월요일에 또 하루 빨리 뵙습니다. 그만큼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중요한 내용을 좀 말씀을 해 주실 텐데, 지난주에 바로 개인 워크아웃, 개인 회생, 이렇게 채무조정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네. 그것부터 좀 연결되는 사안이니까 좀 복습을 좀 하고 그렇습니다. 가죠. 네. 제가 채무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좀 강조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채무 조정 제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민간 차원에서 협약에 의해서 하는 거하고, 네. 그리고 이제 법적 그렇죠. 제도를 통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민간 채무 조정은 개별 금융기관별로 이렇게 조정을 해주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 워크아웃이 있습니다. 법상 신용회복지원제도로는 이제 개인 희생하고 파산제도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2인 가족이다 그러면은 이제 뭐 170만 원 정도의 네. 소득이 있는 분.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분한테 그만큼 이제 채무 조정을 해서 경감을 시켜드리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네. 그게 없으신 분들은 이제 개인 파산으로 정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개인 회생 파산제도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렇게 이제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고, 이것도 이제 다 장단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이용하면 어떤 점이 좋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신용회복위원회는 이제 금융기관 한 5,800개의 금융기관들이 모여서 협약을 맺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서로 약정을 하지 않으면 이게 소용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법상 기구는 결국은 법원에서 인가가 나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런 제약이 있는데 연체가 이제 없다 하는 분들은 연체는 없으면 또 워크아웃은 안 돼요. 그러다 네. 보면 법원의 개인의 희생을 이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증인도 좀 혜택을 하고 싶다. 네. 그러면 법원의 개인 희생 같은 경우는 보증인에 대해서는 면책을 안 해줍니다. 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상환 감면율이 나는 좀 감면을 많이 받고 싶다. 그런 분들은 개인 희생 같은 경우는 한 70% 정도 감면이 되고요. 네. 근데 이제 또 많은 100에서 한 15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인가 받는데 한 10달 정도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좀 있긴 합니다. 네. 근데 비해서 이제 개인 워크아웃 경우에는 신청하기가 되게 쉽고 예를 들어서 이걸 열심히 이제 갚아서 2년 동안 상환을 잘했다. 네. 그러면 이제 금융기관에 이제 이분은 개인 희생 대상자입니다. 정보 공유하는 거를 네. 풀어줍니다. 정상 거래가 가능해지고. 네. 그리고 이제 개인 희생 같은 경우 5년 동안 그게 남아 있기 때문에 좀 불리한 그런 점이 있고요. 5년 이후에는 없어지나요? 5년 이후에는 없어집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제 이걸 이행하다 보니까 네.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생겼어요. 누구나 그럴 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신보기의 개인 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이제 긴급 생활자금이라 해가지고 대출을 또 해줍니다. 그래서 1인당 이제 최대 1,000만 원까지 돈을 빌려주는 1,500만 원까지 빌려주는데요. 금리는 연 2%대로 이렇게 싸게 또 대출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장단점을 잘 확인하고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법원 제도에 비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조금 더 좀 유연하게 그렇습니다. 대처가 되는 거네요. 기간은 조금 길지만 대신 해당 상환 금액은 적게 가져갈 수가 있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용 정보 공유가 기간이 짧기 때문에 네. 정상적인 금융 생활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네. 이쪽이 조금 더 참고가 될 만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런 제도를 이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내 부채가 어디에 있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너무 빌린 지도 오래됐고 또 잊혀졌던 그런 채무들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참 아쉬운데요. 이게 이제 막 10년씩 이렇게 되다 보면 생업에 종사하다 보면 잊어버리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채무가 어디 있나 알아야 결국은 개인 희생도 개인 워크아웃도 신청할 수가 네. 있는데
이걸 이제 모르는 분들 이게 이제 보면 채권을 뭐 팔아요. 채권자들이 채권을 뭐 추심 업체로 넘기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한국신용정보원에 그 정의원 가입을 해가지고요. 크레딧 포유에서 그 신용정보 공동전산망에 등록된 그런 각 금융기관별 그 채무 현황, 어디에 얼마 빚이 있다는 거 하고 다 나오는군요. 이 채무가 어떻게 이동됐는지 네. A에서 B로 B에서 C로 이동 된 그 내역이 다 나옵니다. 네. 그 마지막에 이제 그 소유자를 알아가지고 그 채권자를 대상으로 이제 법원에 개인위생도 신청하고 네. 워커도 신청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보시기에는 아, 신용정보 조회를 하면 신용도가 떨어진다? 보통 그렇게 알고 뭐 있죠. 이렇게 알고 대출 있는데 조회도 그렇고. 뭐 네. 이런 게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상관이 네. 없습니다. 이건 아무리 조회를 해도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부담 없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무 현황이나 그 채권자 변동 현황 그 조회에 확인한 내역이 이제 본인이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를 경우에는 네. 그 금융회사로 이제 문의를 해서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다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렸을 때 얘기죠. 뭐 그렇- 사채 같은 건 나오는. 물론 그렇습니다. 사채 같은 경우는 아니고요. 어쨌든 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소멸시효가 완성된 그 채권도 있잖아요. 이건 갚아야 되는 건가요? 아, 소멸시효라는 것은 이제 민법이나 상법에 따라서 이제 채권자가 네. 자기가 이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사를 안 해가지고 일정 기간, 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휴대폰 요금이다, 그러면 3년, 뭐 대출이다, 그러면 이제 5년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 예를 들어서 나한테 통보한 것도 없고 네. 뭐 연락이 네. 없었다. 네. 그 기간 동안에 근데 뭐 그럼 이제 언론에 소멸시효가 보면은- 완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근데 언론에는 그게 다 지난 것 같은데 나중에 이렇게 뭐 회수를 해가고 이런 경우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본인들이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일반인은 잘 모르거든요. 네네네. 모르기 때문에 조금만 갚아달라 하면 갚는다든가 아니면 뭐 나중에 갚겠다고 각서를 좀 써달라. 각서를 써주면 그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됩니다. 연장이 되는. 연장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그 중요한 것은 그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확인하기 전에는 일부만 갚아라, 뭐 면제해주겠다 이런 말에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고요. 정확하게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소멸시효 완성이 이제 확인됐으면 이거는 뭐 갚는 거는 거절을 하면 안 갚아도 되는. 뭐 물론 내가 돈이 있어서 갚는 걸 뭐라 하지는 않습니다. 네네. 법원에서도. 네, 법적으로 안 갚아도 예, 되는. 근데 이제 안 갚을 수 있는 권한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확인됐을 때는 구도나 서면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니 갚지 않겠다 이렇게 통보를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법원으로부터 이제 지급 명령을 받은 경우도 있어요. 법원에서도 이제 소멸시효 완성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잖아요. 모르고 이걸 예를 보내나요? 들어서 본인한테 통보를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 다 법원에 조사할 수는 없으니까 네. 뭐 그런 게 이제 지급 명령 같은 게 떨어졌을 경우에도 채권 양도 통지서를 받은 경우하고 똑같이 그 채권자라든가 채무자 뭐 채무 그 금액이 맞는지 네.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해 가지고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다 그래갖고 이제 따져봐야 되겠네요. 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을 때는 이게 소액이라도 변제하면 그 전에는 다시 안 부활이 됩니다. 된다는 그래서 걸? 네. 지급 명령을 받아서 소멸시효 완성됐다 그랬을 경우에는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 소멸시효 완성됐기 때문에 못 갚겠습니다 하고 이의 신청을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또 귀한 또 정보를 주셨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성록 서민금융연구원장 만나봤습니다. 여기서 퀴즈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이 금요일에 정답부터 공개를 해드릴게요. 인사청문회였습니다. 오선규님 축하드립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의 문제 드리죠. 권리자가 재산권을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를 박탈하는 제도는 무엇일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오늘 톡합니다에서 이야기됐던 그 정답 아시는 분들은 뉴스토마토 유튜브 페이지에 오셔서 먼저 구독하시고요. 지금 현재 방송되고 있는 스트리밍 화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답 남기실 때는 메일 주소 함께 남겨주셔야 선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톡합니다 함께 하셨습니다.